안녕하세요. 마산캐드 디자인학원의 정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실무에서 엑셀 사용할 때 일일이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에 보면 이런 테이블이 있는데, 자,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게 행, 열, 삽입 이런 것들 있죠. 자, 현재 7월에서 출세되어 있지만 이 8월을 넣고 싶다 하면은, 자, 가서 자, 요 사이에 있는 거 뒤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삽입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삽입.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열을 추가할 수 있고요. 자, 또 수학과 과학 사이에 넣고 싶다 할 경우 과학에 위치시키고, 자, 마우스 오른쪽 삽입. 자, 마우스 오른쪽 삽입.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컨트롤 Z 되돌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 이제 추가를 할 경우에, 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우측 하단에 요 네모난 점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쭉 끌어당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열을 쉽게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쭉 끌어당기면은 이렇게 우리가 행도 쉽게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열과 행을 제거할 때도, 자, 요거를 요 두 개만 삭제할 경우에, 자, 요까지 선택을 해 주시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끌고 가면 초록색 보이시죠? 자, 요 부분이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요 부분도 선택을 해서요. 자, 여기까지 선택해야 되겠죠? 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자, 이렇게 끌고 가시면은 자, 이렇게 삭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필요해서 이 부분에 있는 이 테두리가 없애고 싶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자, 우리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밑줄, 키보드에 보면은 상단에 마이너스 있는 거 밑줄을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삭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테두리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면은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셀을 갖다가 추가, 즉 행과 열을 추가, 제거, 그 다음에 테두리 제거,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의 변동량을 간단한 그래프로 우리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게 우리가 뭐냐면요, 자, 이런 점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 셀에서 간단하게 그래프를 보고 싶다. 자, 그게 우리 삽입에 보면은 스파크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유형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데이터 범위가 있는데, 자,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거고요. 자, 배치 위치는 여기죠. 자, K10 맞죠? 그죠? 자,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우리 꺾은선 그래프처럼 나타납니다. 자, 뭐 유형이 있죠, 그죠? 자, 여기에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할지, 자, 종류가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자,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표시 형식에 체크해 주시면은 좀 더 시각적으로 표현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자동 채우기로 자,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은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 형태가 표시가 됩니다. 자, 데이터 값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여기가 낮아 있는 75를 제가 9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90으로 바꾸니까 그래프가 바뀐 게 보이시죠? 그죠? 자, 이걸 없앨 경우에는, 자,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자, 스파크라인 돼 있죠? 스파크라인 지우기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데이터의 변동량을 꺾은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는 스파크라인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연속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또 입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인 거는 자동 채우기들이죠. 자, 숫자 같은 경우는 우리 자, 그냥 드래그 하면은 복사가 되고요. 그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증가가 되겠죠. 자, 문자는 우리 그 숫자하고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냥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증가가 되고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들어가면 복사가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연속 데이터를
또 처리할 수 있지만은, 자,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자, 홈에 보면은, 자, 여기 채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열을 선택해 보시면은, 자, 지금 밑으로 열방향으로 채울 거고요. 자, 날짜죠. 이제. 자, 1단이고요. 종료 값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만. 자, 예를 들어서 2023-7월 19일까지 해볼까요? 자, 확인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딱 지정된 날짜까지만 입력이 되겠죠, 그죠? 자, 컨트롤 Z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채우기 하셔서 계열하셔도 되고요. 자, 선택하고 우리 Alt키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F, I, 그 다음에 S 이렇게 하셔도 뜹니다. 자, 열방향 날짜 1단이 자, 2023년 7월 19일인데, 자, 이번엔 단계를 스텝을 1을 줘볼까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 단계가 있게 우리가 또 입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연속 데이터를 지정한 데까지만 쉽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다시피, 자, 이렇게 날짜가 입력되어 있는데, 이런 날짜를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고요. 또 문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숫자를 문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자,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표현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 이 부분을요 선택을 하고, 지금 날짜잖아요, 그죠? 자, 문자를 표시할 건데, 자, 이때 우리 텍스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텍스트 함수는 자, 는 들어가야 되겠죠? 는 텍스트 들어가고요. 가로 열고. 자, value라는 건 값이에요. 자, 이 값을 콤마. 자, 우리 자, 문자 따옴표 들어가겠죠? 뭐뭐가 들어가야 되면 포맷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연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달, 연도, 달, 그 다음에 날짜, dd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다음표 닫고 엔터.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날짜가 문자 형식으로 표현되겠죠, 그죠? 자, 이거를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거를 자, 선택해서 우리 컨트롤 C에서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은 자, 여기 붙여넣기가 있는데 여기 수치 값이 있죠. 이렇게 값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날짜 형식을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자,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것들을 이런 날짜 형식으로 바꾸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우리 데이터에 자, 텍스트 나누기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자, 현재 구분기호로 분리되면 되어 있는데 지금 없잖아, 그죠? 자, 다음. 자, 이것도 다음. 자, 여기서 우리가 날짜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럼 년, 월, 일 돼 있죠, 그죠? 자, 마침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쉽게 텍스트 있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런 형태가 이렇게 병합이 되어 있죠, 지금,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병합된 셀을 우리가 이동 복사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이 충분히 있을 경우에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이동 아이콘 바뀌죠. 자, 충분히 끌고 내려오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이동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 Z 되돌렸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를 자, 살짝만 내리게 되면은 자, 병합된 셀에서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뜨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하고 충분히 공간을 주고 이동하면은 이동이 되는데, 자, 살짝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동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 Shift 키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자,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동이 됐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서 Shift 키를 누르고 자, 이렇게 당기면은 이동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화면에 먼저 우리가 이런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 아이디만 좀 추출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 빠른 채우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C5에 있는 자, 이 주소를 앞에 아이디만 추출하게 되면은 먼저 아이디만 직접 입력을 합니다. KIMHO1234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자, 밑에 가서 우리가 컨트롤 2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아이디가 자동으로 추출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문자 함수 left와 find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문자 함수 left 함수 같은 경우는 지정된 셀에서 문자의 왼쪽에서 몇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냐, 이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는 함수이기 때문에, 자, left 들어가고요. 가로 열고, 자, 여기서 찾을 건데, 자, 여기서 앞에 있는 id KIMHO1234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자리죠. 자, 콤마 9 하면 돼요. 그런데 자, 이렇게 찾아졌지만은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릿수가 틀리기 때문에 안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는 left 함수를 쓰는데, 자, 여기서 찾을 거예요. 그런데 콤마 자릿수를 우리 find 함수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find 함수 같은 경우는 영문자의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고요. 또 와일드카드, 뭐 별표, 물음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거는 사용할 수 없고요. 각 문자를 원래 한 글자씩 계산합니다. 그래서 find 함수 기본식은 우리가 find 가로 열고 문자 L1, 문자 L2 시작 위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 폼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자, find 찾는데, 자, 골뱅이를 찾을 거예요, 일단. 자, 그래서 문자니까, 자, 골뱅이 들어가고요. 자, 콤마 어디서 찾을 거냐면은, 이 문자를 찾는데, 여기서 찾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왼쪽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가로 닫고 엔터 치면은, 자,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드래그를 해서 자동 채우기 흔들려면은 이렇게 채워집니다. 자, 우리가 똑같이 아이디를 추출했지만은, 자, 이쪽 부분은 우리가 빠른 채우기로, 여기는 left 함수와 find 함수를 이용했어요. 자,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박철민이라는 거에 아이디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5, 6, 7, 8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엔터 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는 지금 바뀌지 않았지만은 함수를 이용한 것은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회성으로 할 때는 빠른 채우기를 해도 되고요. 아이디가 바뀔 거를 대비해서는 함수식을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합치기, 아이디와 우리가 포털에 있는 네이버, 네이트 이런 거를 다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concatenate 함수인데, 자, 는 해볼게요. 자, concatenate 함수를 쓰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id하고, 그죠? 그 다음에 포털을 해야 되는데, 요 두 개만 합치게 되면은 골뱅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콤마, 자, 골뱅이가 들어가야 되고요. 콤마, 그 다음에, 자, 여기 선택하기 힘들면은 F5죠, 그죠?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F5.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자, 이렇게 다시 아이디와 포털이 합쳐진 이메일 주소가 완성이 되겠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자동 채우기 핸들을 하면은, 자, 이렇게 합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리할 때 빠른 채우기, left와 find 함수 다시 합칠 경우에는 우리가 concatenate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좀 전에 했던 빠른 채우기를 이용을 해서, 자, 지금 학원명과 위치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자, 이걸 하나로 합치는 걸 한번 해보고요. 반대로
마산학원 산호동 위치까지 합쳐져 있는 것을 분리시키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원명 위치, 자, 요런 다시가 포함된 이런 폼으로 입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거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산학원 다시 산호동 이렇게 입력하시고 밑에 가서 컨트롤 E 누르시면은 그 폼 그대로 빠른 채우기가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학원명만 분리시킬 거죠. 마산학원, 자, 여기까지만 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컨트롤 E 하면은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자, 산호동, 여기서도 컨트롤 E 하면은 자, 이렇게 위치까지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자, 이 한 셀의 간격이 좀 넓어진 거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 C에서 특정한 곳에 가서 컨트롤 V 하면은 지금처럼 이 셀이 너비가 지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일일이 이거를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넓혀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원본을 셀을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복사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자, 컨트롤 C 하시고요. 원하는 곳에 가서 갖다 놓고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자, 우측 하단에 보면은 붙여넣기 옵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눌러보시면은 쭉 보시면은 자, 원본 열 너비 유지 돼 있죠. 자, 이걸 클릭하시면은 자, 원본과 같은 우리가 너비로서 그대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선택을 해서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자, 해당 위치 가서 컨트롤 V 할 때 클릭한 다음에 W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본에 있는 셀에 입력된 너비 값을 그대로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 자, 붙여넣기 옵션에서 원본 열너비 유지를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은 테이블에서 이런 빈 셀들이 있죠. 자, 여기에 어떤 기호를 넣는다든지 할 때 직접 가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게 여러 개일 경우에 번거롭죠. 그죠?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요. 아니면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자, 빈 셀 아무거나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A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홈에 찾기 및 선택에 자, 이동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컨트롤 G 눌러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옵션이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종류에서 우리 빈셀, 그죠? 빈셀을 선택하시면은 자, 이렇게 빈셀이 선택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기호를 입력하게 되고 자, 이걸 우리가 컨트롤 엔터가 뭐냐면 한 번에 일괄 처리되는 거죠. 자,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다 기호가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오른 함수식이 들어간 부분, 현재 이 셀에서 어디에 함수식이 있는지 자, 확인하는 경우 마찬가지예요. 자, 컨트롤 A 누른 다음에 자, 컨트롤 G에서요. 자, 옵션에서 자, 여기 보면은 뭐 수식 있는 거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수식 있는 거 체크해 주시면은 자, 지금 함수식이 들어간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확인해 주시면은 아, 어느 부분에 지금 이런 수식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빠른 채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이디 분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left 함수와 find 함수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 자, 메일 주소가 바뀌면은 빠른 채우기는 변동이 없고요, 함수식을 이용한 거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이디와 분리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concatenate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합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빠른 채우기를 좀 더 응용을 해보면은 지금처럼 셀로 나눠져 있는 문자를 우리가 폼을 이용해서 합칠 수도 있고요. 또 자, 이렇게 공백으로 이루어진 자,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위치와 학원명을 다시 분리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비가 다른 것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때 너비가 변하죠, 그죠? 이때 우리가 붙여넣기 옵션을 이용해서 원본 열 너비를 유지한 상태로 붙여넣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빈 셀을 일괄 데이터 처리 방식을 이용해서 입력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또 찾기 및 이동해서 우리가 어떤 서식, 수식이 들어가 있는 셀을 찾아서 색깔을 바꿔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 행렬을 갖다가 감췄을 경우에, 즉 현재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만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렇게 즉 날짜를 갖다가 위에 그린 것처럼 요일로 표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체크박스 있죠,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체크박스를 생성하는 방법. 자,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테이블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특정 데이터죠, 5번 6번을 갖다가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없어졌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컨트롤 C에서 자, 다른 곳으로 붙이기 하면은 현재 화면에 보이는 대로만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숨겼던 것까지 다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 컨트롤 Z 되돌렸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선택을 하셔서 홈에 보면은 제일 우측에 선택 및 찾기가 있어요. 자, 이동 옵션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동 돼 있죠. 자, 이동 들어와서 옵션 하셔도 됩니다. 또는 컨트롤 G 단축키로는 자, 컨트롤 G 눌러서 옵션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동 옵션에 보면은 자, 화면에 보이는 셀만 돼 있죠. 자,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확인. 자, 그럼 여기 허옇게 된 부분이 우리가 감춰진, 숨긴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컨트롤 C에서요. 자, 위치 지정하고 컨트롤 V 하면은 자, 어떻게 됐습니까? 1, 2, 3, 4, 7번, 즉 5번, 6번이 숨긴 상태가 표시되지가 않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되돌려 볼게요. 컨트롤 Z, 컨트롤 Z. 자, 되돌렸습니다. 자, 이번엔 행이 아니고 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수학이라는 열을 자, 오른쪽 숨기기 했습니다. 자, 지금 없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선택해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면은 분명히 감췄는데 붙여넣기 하니까 수학이 지금 들어와 있죠, 그죠? 자, 이것도 자, 컨트롤 Z. 자, 선택을 해서 홈에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이동 옵션 들어가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 체크. 자, 그러면 세로 줄 보이죠, 그죠? 흰색 줄. 자, 컨트롤 C. 자, 컨트롤 V 하면은 자, 지금처럼 수학 열이 없어진 상태로 우리가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숨겨져 있고, 자, 5번 6번도 제가 자,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했습니다. 지금 행도 5번 6번, 열도 수학이 없어졌죠. 자, 이것도 자, 컨트롤 C에서 자, 컨트롤 V 하니까 1, 2, 3, 4, 5, 6, 7 다 나왔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선택을 해서 찾기 및 선택의 이동 옵션, 화면에 보이는 것만 셀만 체크. 자, 컨트롤 C. 자, 와서 컨트롤 V 하니까 1, 2, 3, 자, 5번 6번 없죠? 국어 영어 수학 없죠? 자, 이렇게. 그래서 행만 열만 또는 행열 숨겼을 경우에 현재 화면에 보이는 대로만 복사 붙여넣기를 우리가 홈의 찾기 및 선택 이동 옵션을 통해서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셀로만 체크를 해서 현재 화면에 보이는 상태로만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위의 그림처럼 날짜를 요일로, 자, 영문 요일, 한글 요일, 이렇게 우리가 입력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자, 컨트롤 C에서요, 컨트롤 V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지금 영어로 요일되는 거는, 자,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 하셔도 되고요, 또는 셀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1 누르셔도 됩니다. 자, 여기 사용자 지정해 보면은 우리가 현재 YYY 연, 월, 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처럼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영문 요일명은 DDD, 그죠? 그 다음에 DDDD 하면 Friday까지 표시가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DDD. 자, 확인.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Friday 있죠, 그죠? 자, 요거를 쭉 드래그하니까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1 눌러서, 자, 이번엔 DDDD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하니까 Friday까지 표시가 되고 있죠, 그죠? 자, 드래그해서 이렇게 자동 채우기로 채우시면 됩니다. 한글 같은 경우는 컨트롤 1 똑같습니다. 사용자 지정에서, 자, AAA죠, 그죠? 확인하면은 금요일인데 금만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1 가서, 자, AAAA 확인하니까 금요일 돼 있죠. 또 자동 채우기로 핸들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글 요일명 할 때는 사용자 서식에서 AAA 하면은 요일까지 표현되고요, 영문 요일명은 DDD 또는 DDDD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용할 때는, 자, 는 우리 텍스트 함수를 쓰는데, 텍스트 가로 열고요, 자, 여기 보면 value 값이 있죠. 자, 요걸 할 거예요. 콤마, 그 다음에 포맷, 여기 보면 포맷 텍스트 있죠. 텍스트 폼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다운표들하고, 여기처럼 하려면 뭐 AAAA 4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AAAA 이렇게 들어가고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금요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사용자 서식을 이용했고요, 여기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날짜를 요일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체크박스를 만드는 건데, 자, 개발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자, 파일 옵션에 보시면은, 자, 리본 사용자 지정되어 있는데, 자, 이게 개발 도구라고 얘가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체크되어 있어서 확인하면은 상단에 개발 도구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자, 이런 데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바로 개발 도구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개발 도구가 뜨는데, 여기 삽입되어 있죠. 양식 컨트롤 있죠. 체크박스 말고도 버튼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주면은, 자, 정확하게 그 안에 표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일단은 체크박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체크박스를 넣는데, 현재 상태에서 확인란, 자, 선택을 해서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텍스트 편집 있죠. 자, 여기서 우리 글자는 이렇게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틀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 틀을 갖다가 가운데로 좀 옮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체크박스를 생성을 하고요, 생성된 거를 자동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채워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요 없는 거는 체크를 끌 수 있고요, 필요에 의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체크박스를 생성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행렬 숨겼을 때 숨긴 상태 그대로 화면에 보이는 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과 날짜를 요일로 출력을 할 때 우리가 컨트롤 1 또는 셀 서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또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과
자, 마지막으로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체크박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은 학과, 학번, 레포트 용지, 겉 표지 용지 쓸 때 우리가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죠. 자 여기 보면은 학과나 학번 이렇게 우리 딱 셀에 맞게 이렇게 글자를 배치하려고 하면은 자 사실 쓰면은 왼쪽에 문자는 왼쪽에 치우치니까 자 여기서 우리 스페이스 바로 자 이런 식으로 일일이 맞춰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블럭을 지정해서 셀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 자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또는 컨트롤 1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셀 서식이 뜨죠. 자 여기 맞춤해 보시면은 가로 방향에 자 눌러 보시면은 균등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확인하시면은 그 셀에 딱 맞게 균등 분할된 상태로 입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샵으로 이렇게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셀 폭이 열 너비가 작아서 그런데 자 이럴 경우 우리 일일이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다 맞춰주죠. 이렇게 그죠? 컨트롤 Z 되돌렸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쉽게 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자 선택을 하셔서 Alt 키를 누르고요. 자 순서대로 해주면 돼요. 자 H O 하면은 I 해주면은 자 이렇게 자동으로 열 너비가 맞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셔서 자 홈에 서식에 보면은 쭉 보면 열 너비 자동 맞춤 되어 있죠. 자 요겁니다. 클릭하시면은 각각의 글자에 맞게 열 너비가 자동으로 조정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셀이 병합된 상태에서 글자가 중앙에 되어 있죠. 이럴 경우에 지금 밑에 보시면은 여기는 따로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이 병합이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병합을 했을 경우에 지금처럼 아래로 우리가 자동 채우기를 해버리면은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자, 이렇게 작업을 수행하려면은 병합하는 셀 크기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류가 뜨고 있죠. 안되고 있죠. 자 이럴 경우에 지금처럼 셀은 병합은 안 돼 있는데 지금 글자는 가운데 위치하고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드래그 해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되돌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셀을 병합해서 글자를 가운데 위치할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처럼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병합을 하지 않고 가운데 위치할 때 자 이런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하는 거는 자 선택해서 우리 여기 보시면은 한번 누르면은 다시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다시 선택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면은 이렇게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컨트롤 C 복사했습니다. 밑에다가 한 셀에다가 붙여넣기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중앙 정렬되어 있는데 자 이럴 경우 자 셀이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그죠? 이럴 경우에 영역을 드래그해서 크기 범위를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 하셔도 되고 자 또는 컨트롤 1 눌러도 셀 서식이 뜨죠. 그죠? 자 여기에 우리가 두 번째 탭에 보면 맞춤 탭이 있어요. 자 여기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되어 있죠. 자 요걸 하시면 됩니다. 확인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셀은 분리가 되어 있지만은 중앙에 위치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 이거는 병합해서 가운데 맞춘 거고요. 자, 이거는 셀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중앙에 글자를 위치시키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보시면 학과해서 제일 끝에 여기 보면 이렇게 콜론이 들어와 있죠, 그죠? 자, 이런 거 입력할 때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면은, 자, 몇 개 같은 경우에 가서 이렇게 공백을 띄우고, 그죠? 가서 이렇게 콜론 넣으면 되겠죠, 그죠? 이것도 쭉 가서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근데 막상 하려면 이게 번거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 자, 마찬가지입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 셀 서식 컨트롤 1 들어가셔서, 자, 표시 형식에 보면은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형식을 부여를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셀 서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문자는 왼쪽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골뱅이가 문자를 표시하고요. 자, 골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백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별표가 들어가는데 스페이스바로서 공백을 유지해 주고, 자, 그 다음에 폴로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시면은, 자, 지금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자 골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백만큼 별표로 셀 너비에 맞게 공백을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오른쪽에 콜론이 들어가는 형식을 쉽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응용을 해보면은 밑에 보시면은, 자, 여기는 우리가 콜론 옆에 이렇게 밑줄이가 있죠, 땡땡. 자, 이런 거는, 자, 한번 해볼까요? 선택해서, 자, 일단 콜론이 먼저 들어가고요. 컨트롤 1에서, 자, 표시 형식에 보시면 똑같습니다. 사용지장에. 여기에, 자, 요거를 우리가 골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별표를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스페이스바를 주면 안 되겠죠. 자, 바로, 우리가 뭐냐면, 언더바, 이렇게 밑줄이 들어가겠죠. 자, 확인해 주시면은, 자, 끝까지 밑줄이 그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블럭을 씌우고 컨트롤 1에서 표시 형식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하시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김미선 80, 차민준 91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표기하는 방법. 먼저 이게 지금 B29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B29를 넣습니다. 그럼 여기다가는 82 B30이죠. 그럼 B30. 자, 일단은 B31, B32 이렇게 입력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자동 채우기 핸들로 채워주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 값으로 대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자, 우리 보시면 찾기 및 선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바꾸기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컨트롤 H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해놨는데 찾을 값은 B 값이고 바꿀 내용은 B에 들어가 있는 값이에요, 그죠? 자, 이거를 모두 바꾸기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16개 항목이 바뀌죠. 닫기. 그러면은, 자, 화면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걸 클릭해보면 어때요? 는 B30, B30 값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는 B29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서, 자, 컨트롤 C 하면 복사죠. 그런데, 자, 이거를 Alt 컨트롤 V 하면은 우리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이 값을 계산한 우리 값을 체크해 주시면은, 확인해 주시면은, 자, 클릭을 해보면 이제 뭐야? 80이고, 자, 데이터 값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거를 한 칸 더 옆으로 늘리고 싶을 경우, 자, 해볼까요? 자, 빈 셀을 클릭해 주시고 B29, 자, 여기는 B30, 자, 여기는 B31, 자, 여기는 B3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B33, B34, B35, B36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자동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보면은 자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선택해서 자 찾기 및 선택에 바꾸기 하셔도 되고요. 또는 컨트롤 H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B 값이죠. B열 이렇게 해주시면은 바뀌게 되겠죠. 자 필요 없는 거는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자 요거를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두 줄씩 나왔죠, 그죠? 이거를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C, Alt 컨트롤 V 선택하여 붙여넣기죠. 여기서 값으로 해주시면은 자 이제는 자기 값이 변형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셀을 병합 안하고 글자를 중앙 정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콜론 기호를 쉽게 넣을 수 있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또 셀 서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밑줄을 긋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일일로 되어 있는 것을 자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현재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자 여기는 지금 F열까지 돼 있죠. 근데 여기는 한 과목이 더 늘어나서 G열까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G열까지 돼 있는 요거를 여기 F열까지 돼 있는 이 폭에 맞게 데이터를 맞추는, 입력하는, 자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기준을 맞출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C 하면 우리 클립보드에 임시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붙여넣기를 할 때 여기 보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그림이 있죠, 그죠? 자, 그림이 있고 연결된 그림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바뀌면은 같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연결된 그림으로 할 겁니다. 연결된 그림으로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요걸 갖다가 우리가 쭉 줄여서 폭에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요게 자 폭은 같아졌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제로 역학을 갖다가 C로 했다. 자 C로 바꿔버리니까 됐습니까? 변한 게 보이시죠, 그죠? 즉 위에 있는 데이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면 같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같은 폭을 맞출 때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같은 색상의 합을 구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을 구할 때 는 해서요. 자, 썸에서 가로 열고 자, 지금 초록색을 구할 건데 이 부분이 빠져 있죠. 만약에 안 빠져 있다 하면은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현재는 지금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는 자, 썸에서 요거 콤마 요거 콤마 요거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또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한 번에 색상이 같은 거일 경우에 자 요거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럼 요거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초록이다. 자 이렇게 이름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는 썸 가로 열고 초록 해주면은 자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즉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이름을 부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어차피 이것도 클릭하면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찾을 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록색을 한번 구해 볼 건데 자 우리
여기 단축키 있죠. 자, 컨트롤 F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찾기 및 바꾸기가 나오는데, 여기 서식에 보시면은 셀에서 서식 선택되어 있죠. 자,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 초록색 부분을 클릭하시면 돼요. 스포이트 나오죠. 그러면 초록색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모두 찾기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 범위를 전부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Shift 키 누르고, 자, 닫기 해주시면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이거를 우리가 초록색 이렇게 이름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는 sum, 자, 초록색 해주시면은 자,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게 결국은 이 데이터가 많아도 색상을 일괄 선택해서 이름 상자를 줘서 이름 상자에 이름을 부여해서 그 이름을 이용한 합계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엔 노란색을 구해볼게요. 컨트롤 F. 자, 그래서 서식에서 자, 선택 노란색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색깔이 선택이 됐죠. 자, 모두 찾기고, 자, 이 범위를 자, Shift 키 누르고 전체를 잡아주면 되겠죠. 이 전체 범위에서 찾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 선택된 것들을 자, 이름 상자에다가 노란색 엔터 주시면은 는 자, sum 노란색 해주시면은 자, 이거에 대한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자동 순번을 입력을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 순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처럼 우리가 1이라고 줬으면은 이게 1번이면요 우리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쭉 자동 채우기 핸들 하면은 이렇게 순번이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제가 이 행들을 삭제를 해버리면은 지금 어땠습니까? 2, 3번이 없어졌죠. 다시 이거를 갖다가 또 드래그를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컨트롤 Z 되돌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함수를 이용할 건데 어떤 함수를 이용할 거냐면 로우 함수 행 구하는 거죠. 자, 로우 함수를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로우 함수를 쓸 건데 가로 열고 가로 닫는다는 얘기는요, 엔터 치면은 지금 이 18행이 현재 행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1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 다시 볼게요. 는 로우 함수 들어가는데 여기서 빼기 요거를 빼버리면은 18에서 17을 빼면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자, 로우 요 행을 뺄 건데 현재 상태에서 이게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우리가 절대 참조로 바꿔줍니다. 가로 닫고 엔터 해주시면은 자, 여기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채우기 핸들을 해보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특정 행을 삭제를 하더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1, 2, 3, 4, 5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되돌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자가 들어간 형태죠, 그죠? 자, 이렇게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는 우리가 자, 앞에 A가 있기 때문에 A 들어가죠. 자, 따옴표 들어가겠죠? 큰 따옴표 들어가고, 그리고 AND 연산제죠. A 그리고 001이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로우 함수 금방 한 거 있죠. 자, 요 값을 우리가 요 값인데 텍스트로 표현할 거예요. 어떻게? 000 세 자리까지. 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니까 는이 들어가야 되겠죠.
먼저 문자로 A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연결이 되는 거는 우리가 AND 표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텍스트 함수가 들어가는데 가로 열고 어떤 거냐면요. 자, row 요 값에서 빼기 row, 자 뭐냐면은 여기죠. 요거 위에 거 F4를 눌러서 절대참조로 바꿔주고, 자 텍스트 함수 공식이죠. 콤마 000 세 자리까지 표현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걸 A가 아니고 B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B001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열의 폭이 다른 경우에 맞추고자 하는 열에 맞게끔 우리가 열의 폭을 변경을 할 경우에 선택하여 보여주는 위해서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색상 합계 구할 때 일일이 선택해서 이름 상자의 이름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할 수도 있지만은 이 색상 같은 게 많을 경우에 우리가 컨트롤 F에서 한 번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찾아서 이름을 부여해서 우리가 합계를 우리가 이름 상자 이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순번 입력할 때 자동 채우기로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row 함수를 이용해서 하면은 특정 행위 삭제에도 자동으로 순번에 맞게 변경, 즉 업데이트 되는 것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열 맞추는 거, 같은 색상 합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자동 순번 업데이트 되는 입력되는 방식, 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현재 화면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표를 만들 경우에 자, 선택을 하시고, 자 홈에 보면은 우리 여기 보면 글꼴 밑에 쭉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모든 테두리 하면은 이렇게 모든 테두리가 생성이 되고요. 선택을 하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하면은 테두리가 굵게 되겠죠. 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굵은 아래 테두리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과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해서 자 글씨도 좀 붉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선택을 해서 색상도 채색을 할 수 있고요. 자, 이 부분도 선택해서 색상을 채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글꼴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우리가 단축키로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Z 하면은 자 되돌아가기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블럭을 지정을 하시고, 자 일단 제일 테두리 바깥쪽 테두리 넣는 방법은 Alt 키를 누르면은 이런 영어 선택할 수 있는 알파벳 뜻이요. 자 여기에 우리가 H 하면은 자 여기 보면 B라고 되어 있죠. B 해주시면은 바깥쪽 테두리가 S죠. 그죠? 자 그래서 S 하면은 자 이렇게 바깥쪽 테두리만 생기고요. 블럭을 또 지정해서 Alt H B 해서 모든 테두리는 A죠. 자 그래서 A 해주시면은 모든 테두리가 생기고요. Alt HB, 자 여기 보시면은 붉은 바깥쪽 테두리는 T죠. 자 T 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자 Alt H, 자 숫자 1 하면은 굵게 표시되는 거겠죠. 글자가. 또 이 부분 선택을 해서 Alt H B에 자
밑에 아래쪽 테두리는 굵은 아래쪽 테두리는 H죠. 자, H 하시면은 이렇게 표현되고요. 선택해서 Alt H B가 아니고 H 해주면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자 선택을 해서 Alt H 자 원하는 색상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단축키로 쓰는데 자 이번에는 이 모든 테두리를 없애는 거는 선택을 해서 여기서 쭉 보시면 테두리 없음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단축키로 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자 마이너스 기호에 있는 자 이렇게 언더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색상도 없앨 경우에 Alt HH 해보면은 자 채우기 없으면 N이죠. N 하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테두리를 우리가 컨트롤하는 단축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학생들 성적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지금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되어 있죠. 그런데 자 여기 시트, 여기 시트, 여기 시트에 자, 한 과목을 더 추가하려고 그래요. 그럴 경우에 가서 특정 부분에서 셀을 삽입한 다음에 뭐 음악이면 음악 자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되겠죠. 자 또 여기 가서도 또 추가해야 되고 자 이거를 우리가 한 번에 우리가 쉽게 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Shift 키를 활용을 하는데 시트 1을 선택하시고 Shift 키를 누르고 제일 끝에 가면은 자 이렇게 일률적으로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반면에 내가 특정한 것만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 두 개만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키는 부분 선택, Shift 키를 이용해서 시작과 끝에 시트를 선택하면 전체 선택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전체를 한번 해볼게요. 선택하고 자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 그러면 전체 선택이 됐죠. 자 여기서 요 사이 F와 G 사이에 자 오른쪽 클릭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물리학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점수 뭐 80점 뭐 90점 80점 70점 60점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참 시트 2로 가도 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저 시트 3 가도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선택한 시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선택하시고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하시고 자 특정 가서 오른쪽 삽입 자 여기다가 만약에 김민 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도 될까요? 가서 보면은 자 이렇게 추가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르시고 오른쪽 삭제했을 경우에도 가서 이렇게 없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자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빠져 있죠. 여기도 자 오른쪽 삽입해서 여기다가 박민 입력하시면은 자 시트 1 들어갔죠. 시트 2 없죠. 3에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시트를 전체 선택 Shift 키를 이용해서 컨트롤 키 이용해서 원하고자 하는 것만 선택해서 동시에 데이터를 편집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지금이야 데이터가 얼마 없지만은 자 이게 많을 경우에 우리가 두 개의 창을 동시에 띄워놓고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보기 있죠. 자 새 창 그러면은 우리가 창이 하나의 파일이 더 떠 있습니다. 저희 통합무사 1 땡땡이 돼 있죠, 그죠? 자 이거를 보기에 보면은 모두 정렬이라고 돼 있어요. 자 창 정렬을 지금 가로로 해도 되는데 자 여기서는 세로로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시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창이 두 개 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80점을 90점 바꿔버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시에 바뀐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자, 보기에서 새 창을 띄우시고 자, 보기 모두 정렬을 하셔도 되고요. 자, 단축키로 쓸 때는 Alt키를 누르고 W A 자, 그러면 이렇게 뜨겠죠. 그래서 V죠. 엔터 하시면은 자, 이렇게 창을 띄워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리본 메뉴에서 선택을 하셔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로서 Alt W A V 순서로 입력을 하셔서 창을 띄워서 또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자, 특정 지점에서 2022년도 순위와 2023년도 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최고치는 50인데 자, 이거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어디 있냐면 조건부 서식을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자, 선택을 해서 홈에 보면은 자, 조건부 서식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뭐 여러가지 있죠. 자, 근데 여기 보면 데이터 막대를 할 건데 쭉 밑에 보면은 기타 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뭐 두 가지 색조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데이터 막대를 활용할 거예요. 자, 최소값, 최대값을 자동으로 맞출 거고요. 자, 색깔을 하나 칠해 볼게요. 아무거나. 자, 뭐 파란색 해볼까요? 자, 확인하시면은 자, 현재 데이터 50을 최고값으로 했을 게 기준의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 데이터 막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이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해서 홈 조건부 서식 막대에서 들어가는데 자, 색깔을 구별할게요. 자, 이렇게 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자, 즉 지점 기준이 가운데 와 있는 경우에 그런데 여기서는 자, 선택해서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에서요. 자, 색깔을 부여를 하고 자, 이건 막대 방향 있죠. 자,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이렇게 해주시면 지점에서 40, 50 자, 이렇게 그래프 방향을 바꿔줌으로써 또 다른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표 테두리를 컨트롤하는 방법 단축키로 그 다음에 시트를 일괄 선택해서 편집하는 방법 또 시트를 창을 정렬해서 띄워서 편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엑셀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자, 월 판매량이 이렇게 수치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자, 월 판매량의 합계와 1월, 2월, 3월 갈수록 누적되는 누적 합계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합계를 구하는 함수는 sum이죠. 그래서 는 자, sum 가로 열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도 되고요. 쭉 드래그 해도 되죠. 그죠? 가로 닫고 엔터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컨트롤 Q를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자, 이런 것들은 자, 데이터 합계 누적할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 자, 컨트롤 Q를 누르면 여기 창이 뜨죠. 자, 여기에 보면은 합계를 눌러 주시고 쭉 보시면은 자, 누적이 있는데 이거는 밑으로 데이터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옆에 보시면은 자, 오른쪽으로 나와 있죠. 자, 클릭을 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합계를 누적되는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또 함수를 이용하는 것도 sum인데 자, 는 자, sum 해서요. 가로 열고 자, 이 위치는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F4를 눌러서 우리가 절대 참조로 바꿔주시고 어디까지냐 처음에는 요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엔터 해주면 나오겠죠. 이 값이 드래그를 해주면은 자 이렇게 여기는 100에다가 8 더하고요. D8 더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누적이 점점점 데이터가 변하면서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Q를 이용해서 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고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자,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전체 금액이 있을 경우에 자 이렇게 금액이 점점 차감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 결과값은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는에서요 뺀다는 함수는 imSub입니다. 그래서 요 값에서 일단 자 콤마 자 요 값을 뺍니다. 엔터 치면은 자 이렇게 1800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동 채우기 핸들을 해버리면은 자 이렇게 돼버려요. 223 있잖아요. 그죠? 223이라는 값이 문자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한 번 더 해주는데 자 는 imSub에서 자 이번엔 어땠어요? 이 값에서 다음 값을 빼면 되겠죠. 그죠? 요 값 콤마 자 요걸 빼주면 되겠죠. 엔터.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다음에 요 값에서 요 값 빼야 되고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야 되겠죠. 자 이때는 우리가 변하죠. 그래서 그대로 자동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빼지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볼 거는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판매 가격을 구하려면은 수량에다 단가를 곱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봉지 1 자 이런 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는 자 요거 곱하기 자 요거 엔터 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에러가 뜨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일이 는 세 봉지니까 3 곱하기 단가 1500 엔터 자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그죠? 일일이 다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빠른 채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빠른 채우기를 위해서 여기서요 자, 아무 문자는 놓고 자 여기다가 3 곱하기 자 1500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엔터. 자 그리고 컨트롤 E를 눌러주면 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형식이 그대로 입력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컨트롤 F 하면은 자 찾기 및 바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꾸기 자 컨트롤 F 눌러도 되고요. 또는 컨트롤 H 누르면은 바로 바꾸기로 뜹니다. 자 여기서 지금 3 곱하기 1500인데 수식이 되기 위해서는 뭐야? 는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뭐야? A라는 거를 찾아서 바꿀 내용을 는으로 해주면 되겠죠. 모두 바꾸기 해주면은 자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값이 계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게 4500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셀은 3 곱하기 1500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자 붙여넣기 할 때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보면은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확인해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값으로 바뀐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우리 담당 교수 제출일자 과제명 이래 돼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균등 분할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그래서 선택을 해서 자 컨트롤 1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셀 서식 들어가면은 자 두 번째 본 맞춤 탭에 균등 분할 둘레쓰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면 확인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딱 틀에 맞게 예쁘게 글자를 배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엑셀에서는요 보통 자 숫자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해주면은 엔터 쳐보면은 자 이렇게 우리 지수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표시가 될 때 원래 숫자를 그대로 표시할 경우에는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자 여기 쭉 보시면 여기 쉼표 스타일 돼 있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자 표시 형식에 보면 여기 있죠. 이렇게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선택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자 1, 2, 3, 4, 5, 6 자 숫자를 계속 해볼게요. 자, 엔터 치면은 자 얘를 표시를 해주니까 어떤 형상이 나오면은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자리부터, 그러니까 엑셀에서 16자리부터는 어떻게 돼요? 다 0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숫자로 표시를 할 경우에 어떤 식이냐면요, 16자리 이상을 표시할 경우에 자 여기 보면 쉼표를 누르고 그 다음에 원하는 숫자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엔터. 그러면은 자 이렇게 숫자가 그대로 다 표시가 되고 있죠. 자 또는요 16자리 이상이 될 경우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자 셀 서식, 자 또는 선택해서 컨트롤 1 눌러서 자, 표시 형식에 자 텍스트로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숫자를 입력하면은 원하는 숫자를 그대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누적 합계를 구하는 방법, 또 차감액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량과 단가, 판매 가격을 구할 때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 우리가 쉽게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 균등 분할 방법,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셀 서식에서 맞춤해서 균등 분할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12자리 이상 표시될 때 우리가 지수 형식으로 표시되는 것을 숫자로 표시하는 방법과 16자리 이상의 문자가 0으로 표시되는 것을 문자 그대로 표시하기 위해서 쉼표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 셀 서식에서 미리 표시 형식을 텍스트로 한 다음에 입력하는 방법. 자 우리가 이렇게 엑셀을 활용함에 있어서 조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sum 함수, product 함수, 그 다음에 sum product 함수, sub total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um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 가장 기본이죠. 합하는 함수죠. 더하기. 자, product 함수 같은 경우는 곱하는 함수입니다. sum product 함수라는 거는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요? product는 곱하기고 sum은 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다중 조건수식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곱한 거를 합하는 함수입니다. 자 sub total 함수 같은 경우는 필터하고 잘 어울리는데 자 이 같은 경우는 목록이나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부분합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실습을 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여기 표에 보면은 자 과일과 원산지와 수량 단가로 되어 있죠. 일단은 수량은 합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우리 함수니까 는이 들어가고요, sum 들어가고요, 가로 열고, 자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죠? 물론 여기 보면 D6 땡땡 어디까지 이렇게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자 가로 닫고 엔터 해주시면은 자 합계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이걸 우리가 자동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 보겠습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 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프로덕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는 자 물론 그 프로덕트 함수를 안 쓰고요. 자 요거 클릭 곱하기, 자 요거 클릭 엔터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그런데 함수로 이용하면은 자 는 자 프로덕트
자, 가로 열고, 자, 요거, 콤마, 자, 요거 클릭해주면 되겠죠? 엔터.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로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자, sum product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자, sum product. 자, 가로 열고요. 자, 함수식이,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로 열고 해보면은, 자, array 1, 2, 3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범위를 구해주는데, 자, 수량을 쭉 이렇게 범위를 지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콤마, 그 다음에 자, 단가를 쭉 해서 가로 닫고 엔터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금액과 동일하게 구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번에는 sum product 함수에서 어떤 조건을 한번 부여를 해 볼게요. 자, 어떤 조건이냐면은, 현재 과일 종류에서 사과가 있죠, 그죠? 사과만 수량과 단가를 곱한 합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sum product, 자, 가로 열고요. 자, 가로를 한 번 더 할게요.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 요 부분에 있는 과일 종류 중에서 는, 자, 사과, 자, 사과인데, 자, 이게 지금 이 부분에다가, 자, 곱하기 1을 해줍니다. 자, 이게 뭐냐면 true 조건일 경우에는 1, false 조건일 때는 0이 계산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콤마, 그 다음에 수량이, 자, 요 범위죠, 그죠? 또 콤마, 그 다음에 단가, 가로 닫고 엔터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금액이 나오겠죠. 사과가, 여기가 합계가 5만원, 사과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sum product 함수는 곱한 값을 합한다는 이런 함수인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범위를 정해 주셔서 계산할 수 있고요. 또 조건을 부여해서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subtotal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subtotal 함수는 기본식이 계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합하는 거, 그 다음에 평균 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범위만 정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 필터하고 잘 어울리는데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합계를 구하는 거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는 subtotal, 자, 함수를 주고요. 가로 열고, 자, 여기 함수 종류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 평균 구하는 거 있고요. 쭉 보면 합계 있네요. 자, 더블 클릭하면 적용이 되겠죠? 자, 콤마.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자, 범위를 정해주는데 어떤 범위를 할 거냐? 뭐 금액을 해도 되고요. 자, 수량을 해볼까요? 수량을 쭉 여기까지 범해주고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러 하니까 됐어요. 이거랑 같죠, 그죠? 그런데 자, 평균도 일단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는 subtotal, 자, 가로 열고, 자, 에버리지가 평균이죠. 자, 요거를 콤마, 수량을 하셔도 되고 어떤 걸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 요 범위를 잡아줄게요. 자,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은 평균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평균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는 자, 지금 평균을 구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subtotal에서 평균 구한 거랑 여기서 평균 구한 거랑 같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쉽게 일반적인 우리가 썸이 있고 에버리지에서 구할 수 있는데 subtotal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는 이유는요. 자, 여기 종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자, 컨트롤 시프트 L 누르면 우리 필터 적용이 되죠, 그죠? 자, 자동 필터가 적용이 되는데, 특정한 것만 합계가 변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여기서, 자, 사과만 해볼게요. 자, 모두 일단 꺼주고, 자, 일단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함수 나오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합계 평균도 표현을 해 놓을게요. 자, 여 중에서 사과만 이렇게 자, 확인해 주시면은, 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과 부분만 어떻게 했습니까? 합계와 평균이 이렇게 따로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필터를 적용했을 때 subtotal 함수에서는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즉 조건에만 맞는 평균과 합계를 우리가 업데이트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자, 가장 기본적인 sum 함수, 그 다음에 product 함수, 그 다음에 sum product 함수, subtotal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엑셀에서 현재 이 데이터가 있는데 필터링, 즉 자동 필터를 적용했을 경우에 특정한 것만 필터링을 하게 되면은 자, 이 순서가 바뀌겠죠, 그죠? 자, 이걸 우리가 자동 순번으로 매겨지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고, 또 버튼 분량 또는 잔상 분량, 이렇게 두 가지 이상 다중 필터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지금 현재 화면에 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자, 데이터 메뉴에서 자, 필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자,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로 컨트롤 시프트 L 누르셔도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자, 필터링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잔상 분량이다. 자, 이럴 경우에 확인해 주시면은 자, 잔상 분량만 필터링이 됐는데, 자, 숫자에 보면 3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 2, 3, 4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L 눌러서 자, 해제했고요. 자, 이럴 경우에는 자, 이 부분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에 업로드한 적이 있는데 subtotal 함수를 씁니다. subtotal 함수를 쓸 건데, 자, 자, subtotal 자, 가로 열면은 어떤 식을 할지 결정을 해주는 게 나오죠, 그죠? 공식이. 자, 쭉 보시면은 우리 개수 세는 거 있죠? 카운트 A. 자, 콤마. 자, 그 다음에 자, 옆에 열을 찍어 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 보면 2죠? 자, 28. 2에 2열의 8행이죠? 자, 그런데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꿔주시고, 자, 어디까지? 시작이죠? 다시 이 8을 해주면은, 자, 가로 닫고 엔터. 자, 이것이 자동 채우기가 되면은 순번이 매겨지죠. 자, 여기서 이제 필터링을 한번 아까와 같이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셔서 데이터 필터 또는 컨트롤 시프트 L 눌러도 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에 잔상 분량만 필터링을 하겠다. 자, 확인하면 어떻게 됐어요? 자, 잔상 분량만 필터링이 됐는데 순번이 1, 2, 3, 4 이렇게 자동으로 순번이 매겨졌죠, 그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자동 필터가 적용되어 있을 경우에 자, 현재에서 자, 버튼 분량 여러가지 분량 조건이 있는데, 버튼 분량과 잔상 분량 자, 두 가지만 필터링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 우리가 가서요, 자, 버튼 분량, 잔상 분량 이렇게 체크 박스로 체크를 하셔도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컨트롤 Z 되돌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검색 기능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잔상 분량 해주시면은 자, 현재 보면은 검색 결과에서 잔상 분량만 뜨죠, 그죠? 자, 확인하시면은 잔상 분량만 떴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들어가서 버튼 분량 입력하시니까 지금 현재 화면에 보면은 모든 검색 결과에서 버튼 분량만 뜨죠. 만약에 확인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 했던 잔상 물량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보면은 현재 필터 선택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걸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은 버튼 분량과 잔상 분량이 필터링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subtotal 함수에 의해서 우리가 필터링 된 거와 맞게 순번도 자동으로 정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동 필터가 적용이 됐을 경우에 다중 검색을 통해서 다중 필터링을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필터링에 맞게 순번이 자동 순번이 입력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엑셀에서 이렇게 각각 셀별로 문자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문자열을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연산자, AND 연산자를 이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이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연산자 이용할 때 는 먼저 들어가고요. B7에 있는 행 클릭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AND 연산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또 AND 연산자, 또 AND 연산자, 또 AND 연산자. 자, 번거롭지만 이렇게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1.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는,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숫자 2번 오고요. 그 다음에 AND 연산자, 다음 거 AND 연산자, 다음 거 AND 연산자. 자, 이렇게 번거롭더라도 해주셔야 자, 이렇게 우리가 쭉 문자열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1. 독도는 사이에 우리가 어떤 구분자를 넣고 싶을 경우에는 자, 가서요. 자, 여기 보면 B7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AND 들어가지고요. 자, 큰 따옴표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점, 콤마 넣을 수 있고 점 넣을 수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구분자,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닫고 자, 이렇게 그 다음 AND로 연결시켜 주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공백을 띄울 경우에는 자, 여기 똑같죠. 자, B8 다음에 AND 연산자가 들어가야 되겠고 큰 따옴표 들어가고 스페이스바로 공백을 유지시켜 주면 됩니다. 좀 더 한번 하면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AND 해주면은 자, 이렇게 공백을 띄우고 우리가 문자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concatenate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concatenate 함수 같은 경우도 각각의 셀을 일일이 클릭을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함수식은 자, 는 concatenate에서 가로 열고 text1, text2, 3, 4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거는 문자 숫자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지금처럼 지워볼게요. 자, 는 자, concatenate 가로 열고요. 자, 클릭, 그죠? 콤마, 또 클릭,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콤마, 콤마,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자, 가로 닫고 엔터. 자, 두 번째 것도 해볼게요. 는 자, concatenate 함수 들어가고요. 자, 요거 콤마, 다음 콤마, 콤마로 구분해줍니다. 자, 이렇게 엔터 치면은 들어가겠죠. 자, 이것도 위에처럼 점, 요 구분자를 넣고 싶으면은 자, 가세요. 자, concatenate 함수에서 요 다음에 똑같이 우리 큰 따옴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콤마 이렇게 직접 입력이 됩니다. 자, 문자도 넣고 싶으면은 제일 뒤에 가서 콤마 큰 따옴표 뭐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 자, 이렇게 되고 엔터 치면은
지금처럼 1점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점은 여기 있는 점이고요. 그래서 컨캐드네이트 함수를 사용할 때는 각각의 셀을 클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직접 문자 입력해서 또 우리가 합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기도 공백을 띄울 경우는 자, 컨캐드네이트에서 B8 다음에 자, 여기다가 큰 따옴표 자, 스페이스바 공백 큰 따옴표 콤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공백을 띄워서도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캐드네이트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숫자나 문자 모두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포네틱 함수를 이용할 건데, 자, 포네틱 함수는 자, 한번 해볼게요. 는 자, 포네틱 함수 들어가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일일이 클릭하는 게 아니고 쭉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면 됩니다. 자,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우리가 합쳐지는데, 문제는 이 숫자가 어떻게 돼요? 숫자가 들어가지 않았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는 포네틱. 자, 여기서 범위를 해주셔도 되고 B8부터 자, 땡땡 어디까지? F8까지 이렇게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런데 마찬가지로 2번이라는 숫자가 입력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포네틱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합칠 셀 또는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문자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숫자는 우리가 숫자는 합칠 수가 없어요. 적용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포네틱 함수는 문자만 가능하다. 그런데 원래 포네틱 함수는 원래 자, 이런 데 보면은 자, 제가 해볼게요. 독도를 입력했는데 자, 상단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자, 윗줄 편집 뭐 설정 필드 표시되어 있죠. 자, 윗줄 편집에다가 대한민국이라고 아까처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윗줄가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 윗줄 필드 표시를 꺼주면은 없어지고요. 윗줄 필드 하면 나오겠죠. 또 설정해서 윗줄의 위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포네틱은 자, 포네틱에서 이 셀을 클릭을 해주면요. 자, 엔터 치면은 이렇게 우리가 윗줄만 추출하는 원래 함수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한글화 문자에서는 자, 이렇게 문자를 합칠 수 있는 함수로서 쓰여지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숫자는 불가능하고요. 문자만 가능하다라는 얘기. 이번에 우리가 숫자, 문자, 구분자 모두 가능한 텍스트 조인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수식은 는 텍스트 조인 가로 열고 구분자 또는 빈 셀을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해서 true, false를 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합칠 셀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얘는 자, 문자, 숫자 모두 가능한 대신에 자, 지금처럼 우리가 오피스 365라든지 엑셀 2019 버전 이상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텍스트 조인 가로 열고요. 자, 여기 보면 구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분자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콤마를 쓸 거냐 점을 쓸 거냐 자, 이런 걸 우리가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따옴표 들어가고 자, 콤마를 쓸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빈 셀을 무시할 거냐 또는 빈 셀을 포함할 거냐 이렇게 돼 있죠. 자, true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콤마 해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1, 텍스트2, 텍스트3 돼 있죠. 자, 요거를 그대로 한번 이렇게 드래그를 해 보겠습니다. 자,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1번과 독도는 사이에 콤마 들어가고 독도는 대한민국 사이에 또 콤마 들어가고 이렇게 구분자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조인. 자, 가로 열고 이번에는 구분자 없이 자, 큰 따옴표 스페이스바 큰 따옴표 그 다음에 콤마에서 자, true 빈셀을 무시하고요. 콤마 자, 이거는 이렇게 범위를 해보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2와 숫자도 되죠. 독도 사이에 공백 들어가고요. 또는 독도 이지 다음에 언하고에 공백 띄워지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구분자를 공백으로서도 또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가로 방향인데 서로 방향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공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는 텍스트 조인 가로 열고요. 자, 콤마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큰 따옴표 들어가고 콤마 들어가고요. 자, 빈셀을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잡아주겠습니다. 자,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니까 독도는 콤마 1 콤마 대한민국 콤마 자, 영토이다. 이 빈셀이 지금 무시가 됐죠. 그죠? 이번에는 자, 는 텍스트 조인 콤마를 해볼 건데 자, 이번엔 빈셀을 포함할게요. 콤마 범위를 잡아주겠습니다. 엔터. 자, 이러면 어떻게 됐냐면요. 독도는 콤마 1 콤마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건 콤마가 두 번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이상은 우리가 빈셀을 무시하고 연결하는 true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문자를 합칠 때 AND 연산자를 이용해 보고요. 그 다음에 concatenate 함수를 이용해 보고 또 포네틱 함수를 이용해 보고 그 다음에 텍스트 조인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를 합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